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급등세다. 2020년 투자 유망 산업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왜 2020년을 주목해야 할까? 디스플레이 관련주 투자 전략과 전망을 집중 점검한다. 네, 오늘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주들이 상승세가 유독 눈에 띕니다. 그 안에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같이 업종 전망해볼게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무려 지금 8에서 9%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공식적으로 뚜렷하게 뭐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산업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뭐 찌라시 통해서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첫 번째는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월 달부터 LCD 패널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어떤 모멘텀으로 그 LCD 가동률이 올라간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내년 1월 달부터 LCD 패널에 대한 가동률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개월 동안 뭐 상승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그 LCD 패널 가격의 하락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OLED 패널에 대한 어떤 가동률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OLED든 뭐 LCD든 뭐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수요 증가를 위한 어떤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이것 때문에 온다? 라는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 반등을 하는 것인데 사실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을 보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39,000원대까지 올랐던 2017년 이 호황기까지 보여주다가 바닥권인 12,000원대까지 떨어졌던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횡보하면서 조금 오르라 할 때마다 나온 게 이제는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하지만 막상 실적을 열어보면 실망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실적이 개선되는지 이번 4분기는 변화가 있을까요? 4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안 좋을 것이다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도 일단은 적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네. 그 파주 라인이 아시다시피 OLED하고 LCD하고 대형 패널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형 LCD 패널 공정에 대한 가동이 중단이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무서운 얘기죠. 직장인들 가장 무서운 얘기 구조조정. 무섭죠. 그죠. 네.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5천억 정도 현재 그 상각 비용을 책정해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5천억은 무조건 적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적자 폭이 축소가 되냐 확대가 되냐 아마 고객 한 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과연 내년 1월 달 가서 LCD 패널 가격 그 상승 요인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네. 아마 지금은 다 아실 거예요. 공급 과잉. 너무나 공급이 좀 과잉하다 보니 패널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경제 기본 논리를 얘기할 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 수요는 어차피 늘어날 그건 없어요. 그러면 공급 쪽에서 공급 과잉에서 이 물량을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로 지금 반도체가 지금 가격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아마 LCD도 그런 효과를 제가 볼 때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드네요. 지금 LCD의 이 판가를 인하시킨 주범 그리고 공급 과잉된 주범은 중국에서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저희가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3분기 보니까 영업 적자가 4,367억 원 그리고 이번 4분기에도 5천억 원 이상은 좀 예상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계속 적자인데 네. 올해 뭐 1조 이상의 적자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비용들이 또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LCD가 차지하는 전체 매출 비중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로는 한 80%가량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매치, 주된 캐시카우가 지금 LCD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LCD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OLED 쪽으로 적어도 40% 이상 매출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OLED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경쟁이 너무 과열돼 있거든요. 근데 또 소형 패널 쪽은 또 근데 아직은 삼성- 격차가 네. 좀 크잖아요. 또 LCD도 한 2년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또 OLED 쪽도 물론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아시겠지만은 LCD 기술 따라잡았듯이 지금 OLED 솔직히 중국 기업들이 무서워요. LG 디스플레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많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좀 급격하게 따라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일본 JDI 같은 경우에는 투명 LCD를 또 개발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또 그런 OLED 나오게 된다 하면은 일본 업체들의 어떤 추격 이 부분도 상당히 무섭고요. 그리고 중소형 패널 쪽으로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으로 가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있거든요. 아. 거의 98% 이상 점유율을 잡고 있다니까, 네. 잡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딱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진퇴양난. 진퇴양난이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쭉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수급과 함께 주가도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더 기대를 걸긴 좀 역부족인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최근 기간에 그 수급의 공통점이 네. 그 증권사라든지 그 소위 제도권 계신 분들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PBR, 저 PR 이러면서 저평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스마트성 머니라고 봐야 돼. 단기 매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단기 들고요. 매매. 네. 그리고 전반적 추세를 봤을 때 저는 240에서 상당히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240에서 장기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OLED로 인한 어떤 장기 성장성이 확보가 된다라면 241선이 돌파가 되면서 뭐 상승으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장기 추세, 장기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이꼬로로 봤을 때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봤듯이 안 좋은 얘기는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그만 호재라도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좀 찌라시로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이런 연휴들로 해서 오늘 8% 넘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호재에 목말라 있다라는 부분도 반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인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좀 제외하고 디스플레이 업종 전체적으로 네. 좀 전망을 들어볼게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는 OLED, 삼성은 QLED 이러면서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을 키우고 있거든요. 내년에 시장이 더 커질까요? OLED 관련주들 투자해도 괜찮을지요? 아마 그 네. 소위 말하는 전방업체들 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힘들 거예요. 전방업체들. 근데, 네. 근데 그 밑에 이제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고래 싸움이 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이 휘바람 불 것 같아요. 피바람이요? 휘파람이요. 아, 휘파람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좋다는 거네요. 저 네. 보긴 줄. 네. 그 휘바람 불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경쟁이 과열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일본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그 중국 쪽도 지금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지금 OLED 쪽으로 내년에 많이 전환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로 인한 어떤 부품에 대한 어떤 장비라든지 부품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어요. 수요는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방업체들은 피바람이 불겠지만은 부품업체들 같은 휘바람을 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그런 거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17개 업체, 그러니까 일본이란지 중국에서 17개 이상의 업체가 OLED TV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OLED가 또 공급 강의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OLED TV의 출시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물량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 물량이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장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품수가 더 낫다라고 전방업체보다는 부품수가 더 낫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시장 네. 이제 내년에 공략하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TV 시장이라던가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늘어난다라는 가정하에 투자했을 네. 때 전방업체, 뭐 LG 디스플레이라던가 뭐 LG전자 이런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중소형 업체를 공략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럼 관련해서 좀 종목을 몇 개 뽑아주세요. 디스플레이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증차가 그러니까 붙이고 시각 자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에칭 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OLED도 마찬가지로 증차하고 시각 공정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착 공정 그러니까 그 붙이는 과정이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네. 엔지니어링은 잘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각 자르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 ICD, 인베니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증착 관련주 그리고 시각 관련주 이런 종목들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 상대로 증착하고 시각 공정이 뭐 탑픽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만약에 뭐 수혜를 받게 된다라면은 아마 원익 IPS가 대장주로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착으로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식각업체, ICD, 인베니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원익 IPS가 좀 유독 눈에 띌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